미국에서 엄청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아, 최근 난리 났죠, 진짜. 난리 났어요. 미국이 뒤집어졌어. 예, 예. 맞아, 진짜. 뭐냐. 예. 자, 미국의 그 작은 도시 한 시장인데 이 시장이 알고 보니까 중국의 스파이였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냥 뭐 일반 사람도 아니고 시장까지 한 사람이라. 메이어. 메이어. 근데 이게 일단 이 사람은 어떻게 올라간 거예요, 교수님?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시장, 미국, 어. 간첩 이런 게 굉장히 호기심이 가는데 네. 제가 좀 설명하면 약간 몇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선은 이제 이 도시가요, 그 인구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작은 소도시로 알고 있거든요. 작은 도시. 작은 소도시인데, 그리고 LA 주변에 굉장히 부촌입니다. 부촌인데 거의 한 인구의 절반 정도가 동양계, 동양계 한 5만 명 정도의 한 네네. 절반 정도가 동양계고요. 그다음에 중국계가 제일 많은 그런 도시다 보니까 이제 뽑힐 확률이 이제 높죠, 일단. 네네. 근데 그 시장도 우리가 지금 이제 6월 3일 되면 지방자치단체 선거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중구 구청장, 네. 뭐 아니면 의왕의 의왕시장, 예. 뭐 안양시장 이렇게 보면 돼. 요게 그 시장을 직선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의원을 뭐 5명이면 5명 이렇게 뽑아갖고 이 시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시장을 맡는 돌아가면서. 구조입니다. 아.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우선은 네. 그 기본적으로 공무원인 뭐 이제 임용직 공무원 네. 이러면은 미국 같은 나라도 아마 FBI에서 신상을 탈탈 털 겁니다. 우리도 이제 당연히 예를 들어서 미국의 중요 보직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공무원들도 털 텐데 네. 이제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 검증 과정을 일단은 피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계가 많이 사니까 중국계로서 시의원 정도 당선되기에는 또 용이한 어떤 구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시장 차례가 왔는 상태인데, 이제 여기서 간첩이냐 아니냐 이 사람의. 근데 간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약간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활동이? 예. 그래서 우선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간첩에 해당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결국 중국 정부를 위해서 행위를 했다. 네. 그다음에 중국 정부하고 어떤 밀착된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간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간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렇죠. 제일 이제 전형적인 간첩은 실제로 이제 간첩으로 키워져서거나 호섭되거나 가해 간첩으로 호섭되거나 해갖고 이제 기밀을 빼내오게 한다거나, 이게 이제 간첩이라고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은 간첩에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정보기관에서 활용하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보통 첩자, 뭐 휴민터, 어떻게 보면 이제 스파이, 요게 스파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게 이제 이런 거는 앞에 얘기했던 휴민터라든지 에이전트 같은 건 되게 계약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주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을 얼마나 책정할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 간첩 행위를 하는 동안에 이제 계약 관계를 돈으로 맺는다든지 뭐 나름대로 이런 이제 계약 관계를 맺는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에이전트입니다. 네. 휴민터. 뭐 요번에 영화 휴민터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신세경이 네. 또 이제 나름대로 조건을 내걸고 어머니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테 편의를 봐준다. 이런 나름대로 이제 조건을 갖고 이렇게 계약 관계가 맺어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일반적인 간첩이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협조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스파이 세계는. 그래서 이걸 이제 프리랜서 에이전트라고도 하는데요.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는다기보다도 이제 원래 이제 중국인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인은 아니고 중국 이제 화교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국적은 미국인이지만은 중국계니까 이제 되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동양인들 특히 중국계는 이 핏줄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좀 뭔가 애국을 해주고 싶고,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야, 우리 좀 뭔가 도와달라 이렇게 했는데, 도와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밀을 뺏는 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뭔가 올렸다고 이제 그러던데. 방송이나 이제 그 보도에 따르면은 어떤 그 중국계의 어떤 중국인을 미국에 보면은 이제 중국계를 대상으로 하는 그 US 뉴스 센터라는 이런 이제 매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입장을 가급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컨텐츠라든지 중국 그다음에 정부를 대변하는 우호적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대신해 줍니다. 약간 친중 컨텐츠. 예, 친중 컨텐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미중 관계가 굉장히 그렇죠. 이제 대립이 돼 있고, 네. 특히 이제 그 뭐 중국의 인권 문제라든지 뭐 이런 데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이제
좀 대변해주고 그렇지 않다는 대변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미국에서 걸립니다. 미국 법에. 아니 근데 그 궁금한 게 예, 예.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 예, 예. 이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배우는 지금 그 보도 같은 데 따르면은 예. 중국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이면서 시진핑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알려진 뭐 존 첸이라는 네. 그 어떤 인사하고도 가까이 접근했고 접촉을 했고 하는 이런 어떤 정황을 다 발견은 했다고 그래요. 그럼 거슬러 올라가면은 공산당이 배후에 그렇죠. 이제 있다라고 봐야 결국 되는 중국 거예요? 공산당이 곧 중국 정보기관인데 네. 이제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 되죠. 연관이 돼 있는데 이제 이게 기밀을 탈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간첩죄는 아닙니다. 간첩죄는 아니고 이제 미국에는 로비스트가 일종의 합법화돼 있습니다. 로비스트 네, 로비를 그렇죠. 할 수 있는 거. 네, 이렇게 네. 예를 들어 우리도 이제 옛날에 박동선 게이트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로비스트로 등록을 하고 활동하는 건 합법화돼 있습니다. 아. 대신에 등록을 하는 만큼 그만큼 이제 모니터링이 강해지겠죠. 예.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그런 외국인 중국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걸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을 안 했다. 중국의 국가 이익을 네. 대변하는 활동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FAR래라 그래가지고요. 그 외국인 등록법 위반입니다. 아 이게 그 뭐 파라법인가 파라법입니다. 그거군요. 네. 요거 케이스도 그렇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거하고 유사한 케이스인데 그러네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결국은 요즘에 이제 그 정부 활동이라는 과거처럼 뭐 지금 다 공작은 침투시켜 갖고 네, 네. 뭐 이렇게 어떤 타겟들을 하는 활동보다도 오히려 이런 조금 간접적인 네. 이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흔히 영향력 공작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정보기관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궁극적으로 이 이제 그 에일린 왕 같은 이런 존재도 미국 국익에는 상당히 위해가 되죠. 예. 그래서 미국도 이제 이걸 이제 특히 시장, 뭐 그다음에 여자, 그다음에 뭐 미국 시민 중에 중국계 이러니까 이제 관심에 됐던 여자 맞습니까? 네 맞아요. 예, 네. 예. 그 이용주 평론가도 이거 얘기 보셨죠? 그렇죠. 어떤 근데 생각 사실 드셨어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좀 그 맥이 빠진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기존에 간첩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 뭐 마블 영화의 뭐 블랙 위도우나 뭐 007 영화의 뭐 본드걸 예. 이런 분들은 진짜로 진짜 간첩 진짜 이 진짜 첩자 느낌이 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예. 지금 뭐 말씀하신 이런 예 같은 거 들어보면은 사실은 그냥 약간 애국심. 내가 예. 타지에 가 있지만 내가 애국심이 있어서 그걸 위해서 조금 일을 해줬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예. 약간 영향력 공작 수준. 네,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또 꽤 오래된 사례인데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로버트 김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로버트 김이 이제 원래 이제 이분도 예. 한국이었는데 미국에서 미국 국적을 얻고 미국의 이제 정보기관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자기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백동일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무관이 이제 저 대사관에 나가 있거든요. 이 무관들의 역할이 되게 이제 그 무기에 관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근데 우리 대사관은 그러면 무관도 나가 있고 국정원이 그렇습니다. 나가 있고 되게 원래, 많네요. 원래 대사관이라는 데가 이제 외교부가 주고요. 네. 심지어는 뭐 농림부 같은 데서도 나가고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무관하고 국정원 요거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요? 이제 백동일 대령 같은 경우는 무관으로 나갔는데 거기 이제 무기 체계라든지 뭐 그다음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정보라든지 이런 네. 거를 이제 사실 얻기 위해서 나가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버트 김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로버트 김이 직접 표현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가슴을 열고 정보를 주는 데는 한정돼 있더라. 어디일 것 같습니까? 미국이 정말 가슴을 열고 정보를 주는데 이스라엘. 미국이 주는데. 그 당시는 이스라엘 그렇게 가까운 이스라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로 이제 미국과 가까운 나라 앵글로 섹슨족계 영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지금은 조금 약간 변했습니다만 그런 거에 위해서는 정말 가슴을 열고 주지 않고 특히 한국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최근에 뭐 정보를 주느니 마느니 뭐 맞아요. 조금 이런 게 있었는데 정말 최소한만 주더라.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백동일 대령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기밀이라기보다는 네. 비밀로 분류되진 않았지만은 이제 자기가 업무하는 과정에 조금 얻어들은 거를 좀 줬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미국 FBI에서 걸렸죠.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는 로버트 김 같은 거는 간첩죄로
복역을 그분은? 했습니다. 예, 아, 간접적으로 그러시구나. 복역했는데 아, 약간 좀 억울하네요. 예, 이거는 간접적으로 사실. 복역을 했는데 우리 한국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건 미국 국민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백동일 대령은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환됐죠. 소환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그 한국에 있는 기업들, wie 하나의 김성현 회장 같은 분이라든지 이런 뜻있는 사람들이 이 조국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을 너무 우리가 저기 골대하면 안 된다 이래서 선검도 하고 이렇게 했죠. 아, 당시에? 예, 예, 그렇구나. 보금도 하고. 근데 아까 잠깐 뭐 맥이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 또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리고 시장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을 더 할지 모르니까 사실 예, 예. 선출직이면은 제가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밀에 조금 더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는 정보의 양이 많아질 그러니까 거죠. 이렇게 시장한테 보고도 하러 오고 예, 하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도 그런 시스템이 돼 있을 거예요. 시장이 되거나 하면은 FBI에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 더 이제 본다거나 네, 특히 이제 뭐 미국은 다인종 국가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 사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앵글로색슨족들 네. 그거 딱 빼놓으면 많은 다인종 국가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동양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약간 뭐 색안경을 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서로 대립 관계에 있고 태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중국 좀 예민하긴 합니다만 중국이 뒤에도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모든 국민들 그다음에 이제 흔히 중국의 그 첩보 전략을요 인해 전술식 전략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핏줄 전략과 인해 전술식이라는 첩보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중국에서 네. 이제 정보 활동을 하는 어떤 그런 전략 중에 네. 대표적인 게 인해 전술 전략과 핏줄 전략이를 씁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중국 화교가 전 세계에 나가지 않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곳곳에 퍼져 예, 있다. 다 나가 있는데 그들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예. 직접적인 간첩은 아니더라도 협조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냅니다. 이렇게 모읍니다. 일단 중국은 그래서 이제 모아서 그 방식을 보면 이제 핏줄 전략을 통해서 네. 전 세계에 이제 있는 모든 정보를 일단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인해 전술식으로 이제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일단 모아서 이제 모자이크식 방식으로 분석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작게 맞춰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허접 쓰레기도 다 모았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알곡을 자꾸 추려내다 보면은 이런 이제 정보라는 게 보이죠. 뭔가 그림이 보이는 그림이 거예요. 보여요. 정보라는 게 뭐 정말 1급 기밀 이런 건 도장 찍어갖고 캐비넷에 넣어놓기 때문에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꺼내는 건 정말 이건 지금 간첩입니다. 이건 내부 첩자, 내부 네. 간첩인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얻는다고 봐야죠. 아니 근데 궁금한 건 네. 이거 뭐 역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런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네. 모든 국민이 사실 협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그게 돼야 돼요. 특히 동양에서는 네. 이제 이런 식의 정보 활동을 제일 협조를 잘해주는 나라가 국민들이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을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 학생들한테 강의하고 그다음에 외부 특강도 나가고 하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이 동아일보지 않습니까? 동아일보 특파원이 이제 중국에 가 있습니다. 네. 가 있는데 우리 정보위원회 가서 동아일보 특파원 만나서 조금 우리 정보 좀 있고 이러면은 국정원한테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좀 위험한데도 가끔 가서 좀 기동량 해라. 네. 과연 할까요? 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할까요? 맞아.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전체주의국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국가정보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국가정보법은 모든 그 중국 국민은 쉽게 풀면은 정보기관의 어떤 정보 요구나 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런 법도 의무가?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정보법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중국 사람들 자체가 계속 이게 그 교육을 받죠. 국가에 충성하고 당에 충성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 스파이라는 이런 데 볼 때도 미국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교포도 마찬가지고 예, 예. 유학생 그다음에 뭐 학자 이런 사람이 자꾸 이제 의심을 조금 하죠. 그래요. 당에다가 뭐 바칠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을 조금 예를 들면은요. 일본은 그 웨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천황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맹목적인 충성심이 있어서 일본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군대도 없지 않습니까? 군대도 없고 정보기관도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뭐 국정원이나 CIA 같은 이런 큰 정보기관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이제 제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날까 하는 데 대한 그 전 세계 시선도 부담스럽고요. 네네. 정보기관이 결국은 자기 나라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남의 나라 이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는 내각조사실이라는 그 규모가 거의 한 100명에서 200명도 안 되는 이런 정도의 내각 규모실을 갖고 정보기관 역할을 대신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대체하는 수단이 뭐냐 예. 하면은 주로 이제 아웃소싱 상당한 부분은 외주를 줘갖고 하게 하고요. 나머지는 이게 이제 그 해외에 나가 있는 뭐 예를 들어 특파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통해서 얻는 정보들 이거를 이제 중국식으로 끼워 맞춥니다. 실제로 우리도 이제 후지 TV에 신화라는 그 특파원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신화라는 특파원이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뭐라 자기 나름대로 취재 활동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안보 관련 이런 거를 얻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이제 그 주한 일본 대사관 부관한테 전달을 해줬습니다. 수시로 가끔 가다 만나갖고 네. 전달도 해주고 또 자기도 뭐 이렇게 휴일날 좀 쉬는 날 이러면은 카메라 들고 군부대 같은 데도 좀 찍고 이런 활동을 실제로 하다가 어떻게 걸렸느냐 하면은요. 네. 이 사람이 그게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나중에? 걸렸는데 어떻게 걸렸느냐 하면은 네. 이제 쭉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기밀에 접근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있다가 자기가 그 일본에 그 이제 학술지에다가 저기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우리 일본에 있는 무관이 이제 봤습니다. 네. 봤는데 우리가 기밀로 취급하는 그게 거기 학술지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기밀이? 예, 군사 당당하게요? 군사 기밀이.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방만 간이 좀 배밖에 나온 거죠. 어머. 뭐 그래가지고 못 볼 거라 생각했나? 추적해서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간첩 활동 비슷한 거를 됐다가 그래서 이제 걸렸죠. 걸려가지고 그냥 뭐 결국 추방당했죠. 아, 그래요? 예. 아니,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약간, 각국마다 조금 약간, 뭐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 활동에 대한 차이도 있고, 조금 다르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법의 근거에서 조금 약간 의무조항까지 있다라고 하시니. 전체주의 그러니까, 국가니까요. 네. 전체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주 평론가. 네. 우리 주변에도 간첩이 있냐.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간첩이 요즘 세상에도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사람이 간첩이야. 아주 정확한. 그거 맞죠? 정확한. 아, 정확해요. 그거 맞죠? 예리한 분석. 저 국정원 가도 되겠죠? 예, 예리한 분석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정원. 예리하시네. 예리한 분석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요즘 세상에 무슨 간첩이야. 아, 인터넷이 이렇게 깔려있고, 구글 로드맵으로 보면 다 보이는데 무슨 간첩이 왜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 간첩이라니까?